단사라기보다는 심경과 생각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입당과 정치 입문이 바로 이해창 전 총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젊은 피의 영입 경쟁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이해창 당시 총재 사이에 젊은 피 영입 경쟁이 붙었을 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후의 순간에는 주저없이 한나라당을 선택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당시 이해창 총재께서 새로운 정치를 하자, 원칙 있는 정치를 하자, 철학 있는 정치를 하자,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 공작, 그리고 정치 공학, 그리고 권력을 자기 사유물처럼 농락하는 김대중과 그 측근들의 행태에 힘을 났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함께한다는 뜻에서 이해창 총재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서투름이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나라당 안에서 개혁적인 보수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보수의 흐름 속에 이해창 총재님 같은 원칙과 도덕성의 상징이 있다라는 그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그 마음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며칠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4년 전 12월 19일 저녁에 눈물을 흘리던 이해창 총재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했겠죠. 하지만 제가 잠을 못 이룬 것은 이해창 총재의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눈물은 어느 개인의 눈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눈물. 지난 10년간 실력 없고 책임지지 않는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보겠다라는 국민들의 피눈물 어린 그 희망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존경받던 학교의 도덕선생님이 동네 도박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그런 배신감을 충격 속에서 달릴 길이 없습니다. 이해창의 출마는 잘못된 겁니다.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겁니다. 워낙 많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3반, 4무, 5, 9 세 가지 반합니다. 첫째, 시대 정신에 반합니다. 둘째, 국민의 열망에 반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말에 반합니다. 말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3반, 4무. 첫째, 원칙이 없습니다. 둘째, 명분이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누가 속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세 번째, 의리도 없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결국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수끼리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국민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그동안에 우리 한나라당이 승자의 진정한 포용, 패자의 진정한 승복,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감동 있게 보여주지 못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짜증과 분노, 이것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 나간다면 이 거품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5, 9 구태의 종합판입니다. 정계 은퇴를 번복했고요. 국민 선택을 무시를 했고 모든 것을 남의 탓을 걸리면서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국가 정체성과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을 핑계 삼으면서 낡은 관념적인 이념 대립을 다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보고 따라 나서라고요. 이합 집산 정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태의 부활이자 구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든 언덕을 모두가 리어카를 뒤에서 밀면서 정권 교체의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창 전 총재가 그렇습니다. 리어카에 손만 얹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0일 남은 고지를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정권 교체라는 이 리어카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마디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얘기를 합니다. 승자의 포용,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패자의 승복도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못한 소극적인 태도는 승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역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해줬고 하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역표를 배우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워서 다른 이름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 비록 조연이라 할지라도 주연만큼 열연하는 그런 조연이 있을 때 그 드라마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그러한 조연에게 주연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주연만큼 열연하는 조연, 아니면 단역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 자신부터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자의 호연과 패자의 승복이 국민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울릴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미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 김경준 변호사가 갖다 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김경준 귀국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를 지켜보고 태도를 정하자, 이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한나라당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자, 김경준이 와서 네거티브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희는 이미 후보를 뽑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로서 우리가 뽑은 후보를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네거티브 공세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무슨 독립투사나 되는 것처럼 태풍을 일으켜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저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얘기들을 합니다. 공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원에 이미 대권 당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승자도 내년에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류의 교체, 결국 총선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한나라당에서 소위 개혁, 그리고 정치의 교체, 아마 저 원효령이 가장 강경한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이 허락해준 황금문화 이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의 정치 개혁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허락한 속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버하는 과욕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당권 대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무슨 종이장이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당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우리 한나라당의 당원 당규를 믿고, 나중에 상속 싸움은 나중에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자신부터가 승자 쪽이든 패자 쪽이든 이미 이대로만 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최대의 적이고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쓴소리입니다마는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승자의 포용도 진정성 있게, 패자의 승복도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 길만이 우리 다가오는 네거티브, 그리고 다가오는 보수의 분열 모두를 막아낼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